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지금부터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기 보면은 다른 거는 지사님이 이거 저게 신년 기자회견 할 때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게 제가 뭐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저기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2018년도부터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예측치입니다. 그죠? 경남연구원에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저걸 보면서 처음에 지사님께서 도민들한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저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어디서 백데이터인지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 저도 경남연구원을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경남연구원에서 한 거를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저게. 예. 그래서 저거를 지금 경제지표가 우리가 그 전국보다 많이 떨어졌다가 18년도부터 계속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상치지 않습니까? 저 점수는. 저걸 지사님 혹시 어디에서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건 뭐 신년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 예. 경제 성장률 통계라는 건 여러 번 함께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뭐 당연하게 그렇게 말씀 주셔야 되는데 저게 우리 이제 도민들한테 시그널을 준 거는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저걸 실천하려면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우리가 꿈과 이상이 있는데 꿈과 이상 속에서 현실이 다가가지 못하면은 도민들은 안타까움이 자꾸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헤아려 주십사고 이 사진을 띄운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자료는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발표했던 자료고요.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이전 단계에서 예측치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다면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했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경제 예측치나 이런 게 뭐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통계나 경제 예측이 많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사님 저 내용 뒤에 보면은 또 페이퍼가 보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조선업 경기의 하락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만 합니다. 저는 조선업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경기 전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을 엄청나게 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업만 거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한 내용을 보면은 조선업 때문에 거의 그렇다라고 이렇게 논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그걸 지사님한테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스크랩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쭉 보십시오. 이게 지사님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3대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또 다음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신문을 제가 올려서 죄송합니다만은도 낮은 고용률에 울고 있다. 예, 다음 보십시오. 실업률과 우리 전국 평균을 제가 대입을 해가 보면은 경남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도정 질문하면서 자료 찾아서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예, 또 다음. 자, 여기서 제가 지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 프렌즈와 청년센터가 지금 상남동에 있습니다. 프렌즈 넘어가기 전에 통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 주시죠. 예. 청년 고용률이 실제로 경남이 대단히 힘듭니다. 일반 고용률은 그래도 전국 평균을 따라가고 있는데 청년 고용률이 대단히 거기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이 이제 19세에서 34세 아닙니까? 5세 단위로 잘라보면은 19세에서 24세까지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 29세까지가 좀 나아지고 30세 또 34세까지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와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청년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좀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이 지금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경남이 어려워졌을 때부터 청년 대책, 청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지사님, 저도 우리 김기현 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주신 것도 보고 또 가고 나서도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 경상남도가 우리의 경제의 주체가 경제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도 고성에서 태어났는데 서울까지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학 진학률이 물론 그 다는 아니지만 대학 진학률이 우리가 경상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해버리면은 고용률이 높아지는 건 일부 있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백데이터를 보면은 그렇다 이 말씀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사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먼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청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상임위 활동할 때 청년 일자리 프렌즈, 청년은 제가 이 정치적인 말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밀양역을 통해서 봉화마을에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퇴임하실 때. 그렇게 우리가 밀양 시민들이 환영해서 왜 지방이 잘 살면은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저희들은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지방이 잘 살아야 국가가 건강하다는 그 말 안에는 지방자치를 비롯한 모든 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청년이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경상남도의 청년이 희망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저는 경상남도가 건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프렌즈와 청년센터가, 제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가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지금 매월 임대료를 포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도 전혀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대 때 매일 숙소로 여겼던 우리 도민의 집, 저기를 청년들한테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굳이 상남동이어야만 하는, 왜 하느냐? 접근성, 대한민국 접근성 중에 창원만큼 잘 돼 있는 데 있습니까? 자전거만 타면 누비자만 하면 다 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사님을 좋아하는 청년도 있고 좀 덜 좋아하는 청년도 있고 다양한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60만 청년이 있는데 어떻게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십사는 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넘겨보겠습니다만은 또 한번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마음은 급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 주시고. 우선 청년센터하고 청년 일자리 프렌즈 사무실의 이제 위치와 관련해서는 저도 처음에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도민의 집을 청년들이 활용하면 제일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애초에 청년 일자리 프렌즈부터 시작을 했는데, 청년센터 일자리 프렌즈를 도민의 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지시를 하고, 다만 위치를 어디로 할지는 청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라.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 방안까지도 도민의 집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도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청년 정책은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스스로 정책의 수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년 정책 네트워크도 함께 만들고 해서 그 안에서 논의를 거쳤는데, 청년들의 요구가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면 얼마든지 올 수 있긴 하지만 도민의 집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들의 주 활동 무대가 상남동인데, 우리 창원으로 보자면은 도민의 집까지의 거리만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청년들의 스스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좀 비싸더라도 일단 상남동에 그러면 우선적으로
1차 사무실을 내고 운영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좀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청년센터와 일자리 프렌즈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무슨 여기서 어떤 사업을 열심히 벌여 나간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오고 가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요청받았던 게 이런 온 오프라인에 좀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으로서 청년센터와 청년 일자리 프렌즈를 상남동에 두게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약 2천만 원 정도. 예, 일단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결정하는 알고 과정에서 계시죠? 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청년들의 요청대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뭐 당연히 지사님이 결정하시겠지. 근데 저희들 경상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그거를 한 번 더, 저는 뭐 청년 정책을, 지사님이 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전하게 하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청년이 건강해야 경상남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상임위원회 사회진출인단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저도 청년이 우리 집에도 애가 3명이 있는데 무시마 3명이 있는데 다 같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같은 또래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비하한다 뭐 이렇게 그때 그 당시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성세대는 물론 옛날 과거의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활발하게 청년들이 원하는 걸 알지만 그래도 거기보다는 도청 주변의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주는 게 더 우리가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이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지사님은 청년들이 원하는 상남동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은 달리 하지만 제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남동이 안 건전하다 하는 거는 거기가 주변이 유흥주점이 많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보다는 도민의 집을 제가 몇 번 가서 누구사 보기도 하고 했지만 저기를 청년들한테 돌려주면은 경상남도 청년 60만 누구나 거기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또 시켜보면은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돈도 한 달에 2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또 다음 페이지. 청년들에게 네. 그 정도 투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민의 집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청년들에게 지금 청년센터나 청년 일자리 프렌즈는 그런 이유로 지금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집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도민의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당구에서 안을 내놓으면 언제든지 청년들에게 내놓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 8번에 여기 보면은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님 뭐 등등 해서 청년 반장 이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민주당 도당 대학생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또 청년 반장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중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동, 사천남의 하동 청년 지금 현재 직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지사님 혹시 말씀 주시도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지만 지사님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10번까지 한번 지사님 보시고 어떤 느낌 보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런 좀 정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청년 정책들은 각각의 진행 과정에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사항들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 반장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들도 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위원들에는 외부위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원이 되고 선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 결과가
뭐 이게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과도하게 편향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 활동의 자유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친구들이 지금 도의 청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청년 반장이라고 하는 것도 권역별로 서너 개 시군에 청년센터가 없는 곳에 청년센터 역할을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저는 그 의원님과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해나가면서 오히려 정치적으로도 서로 교류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정책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지금까지의 도정이 저는 어떤 도정에서도 그런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지사님 생각은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또 9번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오버랩에 9번. 예. 지금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기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활동하는 걸 막 자랑합니다. 이번에는 무슨 어디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서라기도 말씀드리지만, 저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60만 청년들을 함께 공유하는 다양성을 다 포함해 주는 것이 도지사님의 청년 정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반장 28명을 다 내가 스크랩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5분이 각각의 일들을 보면은 현직에 정당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할 정도로 월 70만 원의 월정 수당은 아니지만 활동비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를 하는데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누가 해야 할 일이냐, 우리가 공직자들이나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서 김경수 도정의 청년 정책은 절대 편향적이지 않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내 의견을 개진을 하고 같이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라, 그 홍보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의 몫이지 어떤 특정인 사람, 어떤 한 사람의 몫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10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쭉 넘기겠습니다. 11번. 뭐 지사님, 그 한다, 저기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12번. 예, 여기서 이제 70만 원을 주는데, 저 밑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통장 수당은 15년 만에 10만 원 인상되어서나 월 30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게, 김해 창원 청년 참여율이 전체 60%로 좀 편중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럴 말씀을 드렸고, 7개 시군은 청년 참여율이 제로다.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나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아이러니하게도 청년센터는 창원에 있어야 되는 당연한 거고, 청년 터조성이 원래 김해였었는데 바뀌었더라고요. 고성으로 갔고, 물론 공부하는 과정이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그제 남해 이렇게 해서, 여기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님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지사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청년들한테 홀대하는 거 아니냐. 청년 친화도시가 경상남도 전체가 도지사의 목표가 청년 특별도인데,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어서 그제와 남해를 만들어서 저렇게 선정해서 발표를 하거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면은 제가 살고 있는 밀양 통영 등등 창녕 이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친화도시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상남도가 건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이 우리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저 부분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 전체를 다 확대해 주시든지. 저는 오히려 의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 밀양시에서 청년 정책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밀양시에 있는 청년들이 네. 우리 도의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그 아까 구성을 창원과 김해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가 그 편중도가 확 줄었습니다. 작년엔 거의 80% 정도였는데 창원 김해가 올해는 60%로 줄었고 갈수록 완전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밀양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는 그런 청년 정책 조직인데 그런 차원에서 밀양을 포함해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 계신 지역에서는 좀 가능한 청년들이 좀 더 도의 청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시군마다 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마다 청년들의 요구나 또 청년들이 원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의 의견들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센터와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나 청년터 관련해서는 이 민주당 단체장 지역에 편중됐다라는 건 그런 우려는 이해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히 서운합니다. 고성만 하더라도 청년터가 원래 진주에서 신청을 했던 곳입니다. 근데 신청 내용을 보니까 운영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질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심사위원들이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운영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진주시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지식센터에 청년터를 넣겠다라고 했다가 지식센터에 청년 조직은 청년 사무실은 들어가는 게 안 맞겠다라고 자진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진주를 포함해서 청년과 관련한 청년센터나 청년터나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이런 사업들에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와 시군이 함께 우리 경남이 정말 청년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 반장에 대해서 70만 원 지원하는 건 청년 반장이 관할하는 지역이 서너 개 시군입니다. 우리 이 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마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30만 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금액을 줘야 되는데 70만 원이면 서너 개 시군의 활동비, 실비, 교통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도의 청년 정책과 그 시군의 청년들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격려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이해를 했고 밀양과 관련돼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밀양은 우리 신상훈 의원하고 친구인 이현우 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우 의원이 청년 친화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내가 이제 당은 다릅니다만은 자주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라 참 잘 생각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는 절대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다 함께 밀양의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기도 하다. 우리끼리만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보자. 끼리끼리 문화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그 행정 담당자들이 거제하고 남해가 왜 청년 친화도시로 선정이 됐는지 현장도 좀 가보시고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꼭 좀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고 마무리 발언을 하기 위해서 자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불편한 그런 지사님 없으시죠? 아니, 예. 예, 동업자 정신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리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예.
있습니다.